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오늘 정리 내일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주식TV고요. 2019년 1월 21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이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초반에 지수가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그런 영향으로 급등 출발했는데 곧바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약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보합권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락한 폭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고요. 선물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역시 중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그 삼성전자가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과 삼성전자 반등이 지수의 반등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이번 주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 정도까지 그리고 길게는 금요일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 구간이 굉장히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곧바로 꺾이느냐 아니면 버티면서 조금 더 꾸역꾸역 올라가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최소한 그 단기 고점에서 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곧바로 꺾이면 다시 또 분위기가 좋지 않게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곧바로 꺾인다 그랬을 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사실 종목이나 이쪽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은 적당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매매하세요. 사실 코스피가 2000선 이상에만 있어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적당히 종목 매매는 가능한데 지수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꺾이고 더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굳이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업종은 오늘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이 좋았는데요. 운송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 특집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이 업종은 보자. 왜? 그리고 특히 이제 수소차 테마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보자고 그랬는데요. 수소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테마도 수소차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당분간 강세 예상이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추세적으로 길게 볼 테마죠.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에서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좀 묘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합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들어가시고요. 또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홀딩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리고 수익도 짧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좋았는데요. 최근에 수주 관련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조금 흐름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수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생산했던 배들이 엄청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고장이 나고 그리고 품질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국 쪽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위를 계속해서 앞으로는 수성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성기 때 2011년 정도 되겠죠.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익성이 그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야지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단기적인 어떤 흐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승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자, 코스피 대형주를 보실까요? 약했죠. 자, 코스닥 대형주도 약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버텼어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했는데도 지수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한번 보실까요? 뭐 코스닥은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지수는 약간 가라앉아 있었죠. 자,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보실까요?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개별주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수가 정말 그 폭락세를 보이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움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들이 워낙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적당히 매매를 하십시오. 지금은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 대형주, 우량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운송장비 부품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가죠. 네, 그래서 그 수소차 테마에 관계된 종목들이 워낙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런 흐름에서 같이 움직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마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진다이아부터 아진산업까지 쭉 있죠. 최근에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납니다. 수소차 연관된 그런 뉴스로 띄우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뭐 딱 그 매수가가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뭐 미리 저는 뭐 그 전날 밤의 전략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수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매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딱 그 가격에 와서 뭐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수소차 테마는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뭐 이게 정말 그 상장 폐지를 하냐 마냐 뭐 그런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근데 우리 그 거래소 쪽에서 참 관대하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잘못해도 결국은 상장 유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이 사라지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뭐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삶과도 좀 직결이 돼 있죠. 조선산업이 죽으면은 사실 지역 경제라든지 이쪽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이 산업은행이 지금 최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인수를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세요. 그런데 언젠가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최대 주지만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 이슈로 언젠가는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그럴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 조선산업이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한 2, 3년 지나면은 매각 이슈를 터트리면서 강하게 한번 급등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최저점에서 좀 묻어 놓으시면은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M&A 관련해서 언젠가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산업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왔다고 봐요. 이게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늘어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대우조선해양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내일 전망이었었고요. 자, 내일도 역시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요일 정도까지 좀 낙폭이 생긴다, 뭐 그랬을 때는 좀 시장의 흐름이 또 갑자기 또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개별주 정도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그 정도 하시기 바라고요.
인버스는 단기에 엄청난 그 기회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21일 오늘 정리 내일 전망.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